안녕하세요. 데니엘의 론튜브 데니엘 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기지 상품을 나눠보면 크게 컨벤셔널 모기지와 넌 컨벤셔널 모기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넌 컨벤셔널 모기지에는 컨포밍 론이 있고 넌 컨포밍 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넌 컨벤셔널 론은 FH 론, BL 론, USDA 론, 정부가 보증하는 론은 넌 컨벤셔널 론이고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일반 은행에서 또 렌더에서 판매하는 모기지는 컨벤셔널 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벤셔널 론에는 컨포밍이 있고 그것은 페니맥 프레디맥에서 세컨더리 마켓에서 다 매입을 해주는 론을 얘기하고, non conforming 론 같은 경우 뭐 하이 밸런스 점보, non QM 론 같은 경우에는 그 렌더에서 매입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컨벤셔널 론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컨벤셔널 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컨포밍 론은 가장 일반적인 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렌더에서 컨포밍 론을 해주는 것은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기준은 그 4C라고 얘기를 흔히 하는데요. 4C에는 크레딧, 그 파이코 스코어, 크레딧 스코어가 얼마인가를 보고요. 두 번째는 collateral, 그러니까 LTV, 그래서 그 프로퍼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론 투 밸류가 또 얼마나 되는가, 이 부분을 보고요. 또 캐시, 다운 페이먼이 얼만큼 있는지, 현금 보유가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또 comparability to pay, 인컴을 보는 거죠. 페이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네 가지 그 4C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보다도 크레딧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일반 컨퍼밍 론을 받기 위해서는 600, 20점, 40점도 가능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자율이 높게 형성이 되고 740점, 60점 이상을 받으면 가장 좋은 레이트를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셀프 인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보다 좋은 크레딧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어떤 랜더 같은 경우는 특정 시기에 팬데믹 시기에 셀프 인플로이드 780점 이상이 돼야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주는 랜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780점 이상 좋은 크레딧 스코어를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론을 받는 데 유리하십니다. 아무래도 심사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W2보다는 셀프 인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 관리를 좀 철저히 더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컨퍼밍 론은 여러 차례 좀 제가 유튜브 통해서 또 칼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프로퍼티 밸류 부분에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3%, 5% 다운만 해도 론이 가능합니다. 그 오너 프로퍼티,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프로퍼티인 경우에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는 3%, 5%도 가능한데, 세컨더리 홈이라든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 같은 경우에는 뭐 20%, 25%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랜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20이다, 25다, 30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는 최소한 25% 이상은 다운을 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모기지 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을 보고 또 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가 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 어프레이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일즈 프라이스가 있고 어프레이저 프라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세일즈 프라이스가 어프레이저 프라이스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론의 기준은 세일즈 프라이스가 아니에요. 어프레이저 프라이스 기준으로 해서 3%, 3.5%, 뭐5%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 페이먼트를 작게 하시는 경우에는 좀 더 여유 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 PMI라 그래서 프리미엄 모기지 인슈어런스죠. 20% 이상 다운을 안 한 경우 어프레이저 밸류 기준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 이상 다운을 하는 거를 좀 기준점으로 삼는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세일즈 프라이스가 어프라이저 밸류보다 좀 더 높기 때문에 한 25% 정도 '내가 다운을 하고 산다.'라고 개념을 갖고 계셔야 무이즈 인슈어런스를 안 내게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좀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운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통상 모기지 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할 때 그 2달 그 2 months 뱅크 스테이먼트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2달 전에 들어와 있는 그 캐시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다운 페이먼트 할 수 있습니다. 뭐 클로징 비용은 쪼금 예외일 수 있는데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인컴이든 어떤 소스건 간에 2달 전에 본인의 그 뱅크 스테이먼트 뭐 체킹 어카운트든 세이빙 어카운트든 상관은 없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다운 페이먼트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주식이라든지 다른 뭐 음 IRA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서 다운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찾아 쓸 수 있는데 뭐 반드시 2달 전에 인출을 해서 주식을 팔아서 체킹 어카운트에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어카운트라는 것이 확인만 되면 뭐 그대로 갖고 계셨다가 다운 페이먼트이 모자라서 주식을 팔아서 내지는 일부는 뭐 IRA 어카운트에서 빼서 써야 된다 그러면 클로징 할 때 그 어카운트에서 빼서 찾아서 쓰면 되죠. 만약에 주식 어카운트에서 또 체킹 어카운트로 옮긴 경우에는 본인 어카운트에서 본인 어카운트로 옮겼다는 증명을 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인컴 내지는 다른 소스를 가지고 하셔야지 다른 제3자, 뭐 제3자는 와이프, 뭐 가족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 바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 제3자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깁투 레터를 통해 가지고 그 펀드 소스를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깁투 레터 같은 경우에도 뭐 아무나 깁투 레터를 써서 그 다운 페이먼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가족에 좀 한정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연히 친한 지인 또는 친구분이 다운 페이먼트를 위해서 돈을 빌려줬다. 그걸 기프트 레터로 쓴다라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같은 경우에는 기프트 레터를 쓰면 그걸 다운 페이먼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apability to pay 인컴 부분은 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략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본인의 인컴이 연간 연봉이 뭐 5만 불이다 그러면 뭐 곱하기 5 25만 불 정도 론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이자율이 좀 좋고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받을 수 있지만 좀 보수적으로 볼 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연봉이 지금 뭐 6만 불이다. 그러면 30만 불 정도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자 본인의 인컴 대비 또 얼만큼 론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뭐 그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컨퍼밍 론은 대략 이런 네 가지 조건을 좀 굉장히 스트릭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인제 하이 밸런스론이 뭐고 존버론이 뭔가 라는 것에 또 궁금해하실 텐데 하이 밸런스론 같은 경우는 카운티별로 좀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LA나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뭐 남가주 어 캘리포니아 남가주를 기준으로 볼 때 집값이 좀 비싼 편이죠. 이런 경우에는 하이 밸런스론 그 기준 또 존버론의 그 경계선의 기준이 822,375 불이에요. 그 금액까지가 어 하이 밸런스 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냐면 일반 카운티 같은 경우 548,250 불인데 그러니까 5 4
8,250 불부터 82만 2,375 불까지는 하이 밸런스. 그 이상은 점보론이 되는 거죠. 산 버나리노나 가까운 리버사이드 카운티 같은 경우는 53 8,250불 이상이면 점보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받게 되면 점보론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많이 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점보론 같은 경우에는 그 페니맥 프레디맥에서 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차 시장에서 페니맥 프레디맥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넌 QM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렌더가 리스크를 안고 그 모기지 융자를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이자율이 좀 더 높고 좀 비용도 좀 다소 더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컨퍼밍 론 설명하다가 지금 non 컨퍼밍 론 부분까지 넘어오게 됐는데 이 바로 non 컨퍼밍 론이라는 것이 컨퍼밍 론의 범위에서 벗어난 하이 밸런스 론 점보론을 얘기하고요. 이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입장에서는 똑같이 서류 준비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로시 그러니까 네 가지에 해당 이 사항을 자격 조건을 갖추고 하이 밸런스 론이나 점보론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넌 QM에서 그 스테이드 인컴 론이라고 하는데 이 스테이드 인컴 론을 받는 분은 텍스 리턴 준비가 미처 안 됐다거나 또 워크 히스토리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W2가 아니고 셀프 임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 리턴이 그러니까 본인의 매출 프로핏 대비해서 좀 적게 하시는 분도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텍스 리턴 가지고는 도저히 10만 불, 20만 불밖에는 안 되겠다. 있더라도 또 아예 없는 분도 있지만은 있더라도 좀 적게 보고해서 10만 불, 20만 불밖에 안 되겠다. 근데 본인이 원하는 로는 30만 불, 40만 불이라 그러면 실제 자기가 그 정도 인컴이 있어요.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먼으로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3개월, 짧게는 3개월, 12개월, 24개월 퍼스널 뱅크 스테이먼, 비즈니스 뱅크 스테이먼을 가지고 본인의 인컴이 이렇게 캐시 흐름이 있다라는 캐시 플로우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자하고 비용이 일반 컴퍼니 론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보통은 4.5% 이상 이 통상 그 받는 이자율인데 크레딧 스코어가 많이 좋거나 그런 경우 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아니고 본인 프라이머 프로퍼티를 사는 경우에는 3.65% 정도로 받는 랜더도 있습니다. 어 랜더마다 또 자격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리기 때문에 그건 좀 개별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컨퍼밍 론보다 확실히 이자가 높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사실입니다. 대부분 또 이 non QM 론 같은 경우에는 그 컴펜세이션 부분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 바로 페이드가 있고 이제 렌더 페이드가 있는데 그 론 오피서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는 렌더 둘 중에 한 군데에서만 컴펜세이션을 받습니다. 브로커도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렌더한테 받을 수도 있고 바로한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컨퍼밍 론 같은 경우는 바로한테 받더라도 렌더에서 그대로 크레딧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가 내는 그 컴펜세이션 비용은 없습니다. 근데 non QM 론 같은 경우는 틀려요. 렌더에서 거의 안 주려고 합니다. 렌더에서 페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한테 직접 받아야 되는 것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케이스마다 조금 틀리긴 하지만은 non QM 같은 경우는 바로 페이드가 훨씬 더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그런 경우에 최소한 1.2%에서 2.25% 정도 그건 랜더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론 어마운트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을 페이먼을 하고 론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넌큐엔 같은 경우는 보통 리저브 비용을 요청을 해요. 리저브 비용은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어카운트에 이 정도 비용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 자금력을 갖추고 또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non-QM 론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먼 론이 쉬운 게 아니고 그
미처 텍스 리턴이 준비해서 서류상으로 자 본인의 인컴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만큼 인컴이 있고 앞으로 페이만 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퍼스널 뱅크 스테이트먼트 또 비즈니스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퍼스널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퍼스널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있는 돈은 본인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하고 다른 페이먼트를 하고 또 기타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아 그것으로 입증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비즈니스 뱅크 스테이트먼트로도 가능하긴 한데 보통상 75% 정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3 개월, 12 개월, 24 개월 평균치 디파짓된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 모기지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인컴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1 년, 2 년치를 보더라도 평균 그다음에 꾸준히 들어오는 것. 한 번에 많은 금액이 들어왔는데 이게 통상 본인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거는 또 제외가 됩니다. 뭐 누구한테 빌려 가지고 또 갑자기 돈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제외가 되니까 또 라지 디파짓 이런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또 그 뱅크 스테이먼 간 또 어카운트 간에 그 트랜스퍼한 거는 또 제외가 당연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제외되니까 되도록이면 퍼스널 뱅크 스테이먼하고 그 비즈니스 뱅크 스테이먼하고 잘 좀 구분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즈니스에 들어온 건 비즈니스로 들어와서 비즈니스에서 뭐 급여 형태라든지 어떤 형태로 퍼스널 뱅크 스테이먼으로 가서 거기서 뭐 모기지 페이먼을 하고 다른 페이먼을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 좀 분명하게 본인의 인컴을 확인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좋은 크레딧하고 뭐 LTV, 론 투 밸류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이자율 비용과 굉장히 직결이 되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관리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뭐 W2를 받는 분들은 뭐 그 금액 정확하게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어 론을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산정이 되고 또 이자율을 적용을 받는데 셀프 임플로이드 론, QM 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자율 적용하는 게 그 그러니까 크레딧 스코어가 얼마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600 점대하고 700 점대 같은 경우에는 0.5% 1%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론 투 밸류 같은 경우에도 뭐 50% 언더 뭐 60 정도면 굉장히 이자율 좋은 이자를 받고 뭐 70, 75% 가게 되면 좀 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뭐 컨벤셔널 론 중에서 컨포밍 론에 대해서도 그건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넌 컨포밍 론에서 하이 밸런스 론, 점버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고요. non QM 부분에서 뭐 스테이트 인컴 론 요 부분도 설명을 좀 되도록이면 좀 더 자세하게 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론투브 들어주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